자, 지금 민생 경제 관련 이제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뭐 주 4.5일제 얘기도 있었고, 한반도 이제 평화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이제 민생 지원금 관련 얘기까지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 이 현장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함께 보고 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우선은 그 짧은 답변, 짧은 질문, 긴 답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예.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요. 네. 뭐 물론 충실하게 답변, 충실하게, 비유도 열심히 써서 보이는데, 예. 약간 그 질문 몇 개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너무 부분. 자세하게 네. 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질문 10개도 소화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세하게 국민들을 네. 설득하기 위한, 특히 앞에 뭐 인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는 네. 여러 가지 또 비유를 써가면서 충실히 답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색깔만 뭐 고집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야당이 뭐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 그런 취지 얘기도 있었고, 지금 뭐 이제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원 대책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예, 지금 뭐 이 답변 저희가 또 다른 채널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용남 의원 말씀을 그럼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현장 자체, 영빈관을 보면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고 이게 시원시원하게 넓은 공간에서도 기자회견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실은 저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고, 오늘도 이제 붉은색, 이제 푸른색, 파란색 넥타이,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 현장에 좀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고, 아까 북한 얘기도 나왔지만은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겠다. 그걸 강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는 게 정말 오랜만 아닌가요? 이번에 상법 개정안 같은 상법 경우, 개정안 어쨌든 뭐 일부 좀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거는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야 합의 처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할 명분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빠지게 된 집중 투표제라든지, 뭐 제가 보기엔 그 다음 그 집중 투표제보다도 증시에 있어서 그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거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데, 이거를 결사 반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자사주는요, 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상법에.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더라도 그냥 소각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소각이 원칙이었던 게 원래의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은 그걸 바로 잡겠다. 뭐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상은 안 돼 있더라도 자사주는 의뢰의 취득하면 소각해서 없애는 게 그냥 상식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그러게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법을 바꿔 놓으니까 자사주 사갖고 계속 들고 있어도 돼, 내지는 여차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써도 돼. 아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하냐? 아니, 어느 나라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써요? 그렇게 말이죠. 거꾸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잘 돼간다 싶은 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면서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고, 3,100을 넘어섰으니까 헌이 안 통하는 부분이죠. 이건 뭐 숫자로 나타나는데. 숫자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다, 차이는 시너지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도 뭐 이 여러 가지 뭐 비판하는 언론도 있고 야당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쪽만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최고를 최대한 고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 써야 되고 한쪽만 쓰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또 원칙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가겠죠. 있는 인사는 네, 탕평 인사예요. 탕평 인사다. 사실은. 그리고 물론 대통령이 되면 쓸 수 네. 있는 인재풀이 넓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총합은 제한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얼마 쓸 수 있는 사람의 후보군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리고 그전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쁜 짓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기회. 정말 이 실용 정부라는 뭐 수식어도 있고 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색깔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 잘하면 되지.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재가 또 많다고 했는데 또 이제 김용남 전 의원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시고 언급을 또 해드려야지. 감사한 말씀이고 그런 거죠. 네. 흔히 얘기하기 그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네. 로버트 태권브이. 아, 그게 그 얘기예요. 사실 거기에 누가 철수가 타느냐 영희가 타느냐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거는. 그렇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더 긴장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정말 실용적으로 더 잘해낼 거다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뭐 이른바 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더 일을 잘할 사람이 있다. 발탁해서 쓰는 거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예. 송미령 장관 유임 이후에 국무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혹시 나도? 그러니까 이씨 처음부터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은 정례는 안 하지만은 자주 만나겠다라는 또 얘기도 했어요. 야당과 소통할 뜻도 밝혔고, 그러니까 선거 때 얘기했던 나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 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 말씀대로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해 나가겠다. 그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확인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 본인의 의지가 원래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소통을 하면 할수록 네. 사실은 야당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안 만나 대화하고 뭐가 없어. 그러면 예. 절반은 야당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의 여야 예.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사실상 대략 반반의 그 포션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만나. 그러면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야당 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소통하고 얘기 들어주고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쪽 진영에서 계속 넘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 잘해서 야당이 칭찬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야당은 일종의 반사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집권 세력이 못하면 빚을 받는 거지. 네. 근데 집권 세력이 소통하고 열심히 그래도 얘기 들어주고 잘하면 잘할수록 야당은 힘을 잃어요. 야. 전략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또 그런 참 신기한 부분인데 이번에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 마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악수하면서 뒤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걸어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기립해가지고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 내내 박수도 한 번 안 치던 사람들이 막상 다가와서 악수하니까 뚜벅뚜벅 다가왔었어요. 붙잡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서로. 계속 붙잡고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눈두장 찍으려고 그러나 거기 자리 있어요? 뭐 이런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제든지 귀순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하나. 어디로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그림 자체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야당과 저렇게 악수도 하고 소통하는구나. 그거 하나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 자체가 네. 대통령이 점점
커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오늘 기자회견 또 이재명 대통령의 30일간의 행보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이제 질의응답이 정치외교 안보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으로 저희가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고 김용남 의원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